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후 9시 42분입니다. 내일은 한국 증시 휴장이라서 저도 영상 녹화 하루 쉴 거고요. 5월 6일 수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내용 복습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난주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죠. FOMC 회의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있었죠. 에, 결론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결론만 보시면은 지난주에 장 초반에 조금 비리비리하다가 방향성을 나스닥 보고 계십니다. 방향성을 위쪽으로 정했죠, 그죠? 방향성이 아래가 아니고 위입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FOMC 회의 내용을 보고 우리는 매파적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장에 안 좋은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뭐 급락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올랐다라는 것도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요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제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도 잡음이 계속해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일단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시세에 순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주식시장은 위쪽으로 마음 먹었다.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죠? 그 좀 복습을 해보자면 언제부터? 제가 해외에 나가 있던 그 순간 대략적으로 이때 한 4월 초에 벌써 이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이미 아래쪽으로 갈 생각이 없음을 여기서 밝혔어요. 여기서 밝히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이 3월 말부터 해서 이 상승이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피로감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상승의 탄력이 좀 죽었죠. 예전에는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저점과 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었죠. 이 정도 기울기로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이런 기울기로 오르고 있어요. 상승의 탄력은 예전과 같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방향성이다.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상승 탄력이 죽었을 뿐이지 이게 아무도 아래쪽으로 내다 주식을 파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많이 오른 게 부담스럽지만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없다.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른 지수들도 방향성은 다 이제 우상향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승의 탄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 순환매가 도는데 이거를 어떤 정석적인 사전적인 그런 순환매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좀 차별화의 그런 모습이 좀 차별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언제는 빅테크가 올랐다가 언제는 다른 종목들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시장의 색깔이 이분화되기 좀 시장의 색깔이 명확하게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초록색과 진한 빨간색으로요.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좀 극심한 순환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시장이 상승이 둔화가 됨에 따라서 좀 이 극심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순환매가 돌긴 도니까 이 업종 저 업종 골고루 다 오르긴 오릅니다. 뭐 그럭저럭 어느 정도의 건전성은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계속됐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계속해서 혼조해 보이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분명히 위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많지가 않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 종목 수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독특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위쪽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위로 가는 건 아니고 주식이 위로 가는 거고 채권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죠? 장기 채권 지금 보시다시피 위로 못 갑니다. 아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찔끔찔끔 오르고 있긴 있어요. 그죠? 이게 주식시장의 부담일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이런 걸 약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채권은 계속해서 힘이 없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도 뭐 그렇게 뭐 어떤 방향성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재미있고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는 거는 오직 주식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도 움직임이 좀 답답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자산은 지금 이제 주식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국제 유가도 보시면은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 여기서 갑자기 얘가 이런 121달러를 넘어가서 박스권을 돌파하겠다는 좀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순간이긴 하죠.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 내려가는 것도 제한적, 재미없는 그런 구간인 겁니다. 뭐 다른 것들 전반적으로 다 뭐 비슷하긴 해요. 다른 원자재들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리 값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구리는 지금까지 시세를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6.08만 넘어가면은 이 어떤 큰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6.08을 넘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있죠. 어쨌든 이래저래 그 작년 4월부터 해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각종 위험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음 지금쯤이면 이제 다들 가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들이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좀 이제 잘 못 오른 친구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서 코스닥 그런 거 말씀드리고 있고 그 원자재로 치면은 구리, 금값, 은값 이런 건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금값, 은값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뭐 구리 값은 계속 제자리죠. 근데 계속 제자리기만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미국 경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 오래 막혀 있다. 미국 경제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뭐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들려오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주식 시장은 문제는 이제 그런 이슈를 반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런 거에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이제 그 미국 증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좀 심해진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자라고들 보통 이야기를 하죠. K자 양극화. 잘 나가는 친구들은 계속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친구들은 못 나가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그래 네, 잘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잘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뭐 침체로 잘 빠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지표들만 보고 계속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기는 지금 이건 지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왜냐하면 잘 나가는 친구들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위기 같은 게 좀 생기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썩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빠질 생각이 없다. 지금 미국 경제가 뭐 침체로 가거나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뭐 장래는 뭐 좀 불안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일단 뭐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 자체는 없으니까 일단 좋게 보자라는 거죠. 시세에 좀 순응해 보자라는 거죠. 다 뭐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뭐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고요. 어, 변동성 지수 입장에서 봐도 이 중요한 자리는 다 깼어요. 중요한 자리 어디죠? 여기 이날의 시가가 좀 중요한 자리겠죠. 이날의 시가 깼어요. 이날의 시가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뭐 문제 있는 거 없습니다. 미국 증시 지금 이 자리를 못 깨서 조금 불안불안했었었는데 가격 조정의 위험 이게 튀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위험이 있었는데 이거마저 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위험은 없어요. 오히려 하락에 대한 목표치, 변동성 지수가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중요한 이벤트들 다 끝났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에도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뭐 이란과 관련된 뭐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그런 거는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변동성 지수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전저점 자리를 깨기 전까지는 좀 잡음이 날 수도 있겠죠. 사실 지금 완전히 안정적인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약간의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뭐 단기 낙폭 과대다 이러면서 한 번쯤은 튀어오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를 걱정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래쪽으로 뭐 변동성 지수 잘 내려가고 있고 좋게 좋게 봐주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 3월 말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5일선을 한 번 깨고 나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주도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참 나스닥 참 한 번만 좀 더 보자면요. 나스닥이 그 4월 작년 4월부터 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기간 조정 마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상승의 목표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작년 4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 조정 거치고 올라가니까 작년에 올랐던 요만큼 N자로 또 오를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올해를 좋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 작년에 좀 이제 못 올랐던 좀 소외된 친구들에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코스닥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도 뭐 신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뭐 코스닥보다는 역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미국에서 반도체가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각종 반도체 관련된 거 쏠림 나타나면은 코스닥은 아무래도 조금 소외가 되긴 하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코스닥에 빠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시장이 뭐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다만 코스닥은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 있을 뿐. 그래서 코스피 신고가 랠리 잘 진행 중이고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코스닥은 이제 2100 저항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2050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소화가 되긴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050에 대한 소화는 이제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좀 해서 이제 2050짜리는 옛날에는 좀 무거운 저항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약간 닳고 닳아가지고 그냥 2050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은 약간 좀 의미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100에 도전했다가 좀 맞고 떨어진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2100 부근에 맞고서도 얼마 안 빠지고 있고 양호한 흐름이라는 거. 다만 이제 아직 바닥이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2100 맞고 나서 요렇게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아직 바닥이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뭐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아침에 뭐 설마 뭐 하락 출발하거나 그럴 일은 일단 좀 없을 거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뭐 많이 빠지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적당히 이 정도쯤에서 마감한다면은 아마 뭐 적당히 뭐 2000선 정도에서는 뭐 바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적당히 이 정도에서 마감한다면 2100 터치했는데 2000 정도에서 조정 마무리한다면은 이번에는 조만간 이거 넘어갈 것이라고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 그 2100 저항 때문에 조금 서운하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 이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과적으로 환율 안정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환율 상승도 이제 뭐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그죠? 예. 1480원이 저항으로 이제 인식이 다 됐고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되겠냐면은 뭐 다중고점형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다중고점형 약 1년 정도를 어떤 1480원 부근의 저항을 확인한 거고 이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조금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었었는데 근데 전쟁으로 인해 올랐던 부분 지금 다 되돌리고 다시 1480원이 저항이 됐으니까 이제 그 환율의 상단이 좀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확인이 되는 그런 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를 이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원화 강세. 그래서 뭐 다 봤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예. 물론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몇 년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1480원을 저항을 확인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요 앞에 요만큼만 봐서는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어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앞으로 원화 강세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봤죠? 그래서 환율 넘어가고 아무튼 뭐 지금 특별히 뭐 어떤 위기사항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이런 거 잘 올라가고 있고 이 하이닉스 목표치가 지난번에 상승 목표치 얼마라 말씀드렸죠? 80만 원이 저항 아니 참 지난번 조정의 저점 80만 원이었죠. 80만 원 곱하기 2하면 160만 원. 160만 원까지 조금 더 상승 목표치가 남아 있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고가 랠리 막 진행 중이니까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뭐 16만 원 혹은 17만 원을 조정의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16만 원 대략적으로 16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50% 상승하면은 24만 원, 또 그리고 24만 원, 32만 원 요렇게 어떤 목표치가 되겠죠. 목표치를 잡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24만 원, 25만 원 대략적으로 그 정도 자리가 어떤 저항이 될 텐데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네요. 그죠? 생각보다. 아무튼 근데 신고가 랠리는 잘 진행 중입니다. 흐름 다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들도 뭐 잘 나가고 있고. 제약은 삼천당 제약은 영 힘이 좀 빠졌죠. 이번에 올랐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서 단기 바닥은 만들었었는데 단기 바닥 만들고 나서 올라갈 거면 오늘까지 해서 좀 올랐었어야 되는데 오늘 반도체로 자금이 쏠리는 바람에 이 삼천당 뭐 제약바이오는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121선도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급속 힘 빠질 수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다 본 것 같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사실 뭐 특별히 그 문제 있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유럽 증시가 좀 가장 약하긴 한데 유럽 증시마저도 뭐 잘 버티고 있어서 유럽 증시 얘기했으니까 참 독일부터 좀 먼저 볼까요? 이 독일 증시인데 보시다시피 빠질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난주 4월 30일 날 많이 올라서 마감했네요. 그죠? 단기 바닥 확인하는 뭐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 있어서 그렇지 뭐 빠지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다 생각하셔야 되겠고 중국도 그죠 매우 잘 올라가고 있고 다만 답답한 구간이니까 코스닥처럼 답답한 구간이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거고 지금 뭐 올해 주식시장 어디 분위기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일본 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신고가 랠리 중에 속도 조절 중이라 보시면 되겠고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다가 이제 좀 옆으로 누웠죠. 예, 좀 쉬어가는 것뿐이고 아직 어떤 뭐 특별히 위기 뭐 이런 건 안 보인다라는 거고 참 그 주말 사이에 이번 연휴에 그 일본에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요 장대 음봉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 이 매물을 잘 소화하고 있어서 넘어가려는 그런 과정으로 보였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바람에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맞아서 당분간 여기는 무거운 저항이 됐죠. 160 부근이 저항이 됐죠. 이거는 달러 엔입니다. 하여튼 그 주말 사이에 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원유 시장에도 그 좀 일본 중앙은행이 뭐 개입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주말 사이에 그래서 원유도 조금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뭐 연준이 됐든 간에 아니면 뭐 일본 중앙은행이 됐든 간에 이 시장 개입까지 해가면서 지금 뭐 이래저래 시장이 뭐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그 하여튼 긍정적인 쪽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물론 뭐 이 엔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약세로 천천히 진행되는 게 주식시장에 보통 이게 긍정적이긴 하고 이 엔화는 이 너무 지나친 초강세로 나타나면 오히려 좀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경향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간 이거는 뭐 주식시장의 영향은 별로 중립적으로 보이고 아무튼 뭐 이런 개입들이 있었다 뭐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고점 높이고 있고 그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지금 특별히 위험 신호 이런 건 없고 전반적으로 좀 긍정론 바탕으로 해서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쉬고요. 하여튼 수요일 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